나머지는 이제 어디서나 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다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선거의 후폭풍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선거 이후에 앞으로 변하게 될 정치 지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강행되고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18% 뭐 10%대 들어왔다 뭐 이런 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1%라도 가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지지율 까먹어도 나중에 선거해봐라. 대선하면 59대 41이지.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서 털고 끝내겠다라고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무슨 지랄을 해도 언론하고 검찰이 딱 스크럼 짜가지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왜? 투표를 해주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교육감 투표로 모든 투표들이 특히나 금정구 투표나 그 교육감 투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전히 보수 대 진보의 득표율 비율은 51대 49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기레기들만 사라져도 저는 그 지형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레기들한테 모의를 주는 애들이 걔들인데 밥 얻어먹고 사는 애들이 지 밥그릇을 걷어찰 만큼 그런 용감한 언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개길 수 있는 언론이 JTBC하고 MBC 정도밖에 없는 건데 MBC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도 변화한 지 1년도 채 안 된 거고요. JTBC는 내가 나라 돈 없어도 사는데 니네 광고 없어도 사는데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언론은 지금에 있는 기득권들, 검찰 권력과 재벌 권력과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사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다음번 정부 때는 좀 더 쉬워질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기레기들하고 검찰을 정말 제대로 바꿔놓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은 검찰하고 기레기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겠냐는 거죠. 그게 너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김건희는 그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혼자서 투표를 했죠. 주변에서는 나가고 싶었겠지만 죽기 살기로 말렸을 거예요. 왜? 더 나가면 표 떨어지니까. 뭘 숨겼을까? 신발을 숨겼을까? 옷을 숨겼을까? 못 나가게. 절 밟고 가십시오. 이런 밟고 갈랜데. 난 그래도 나갈 거야. 뭐 이런 앤데. 아마도 황 비서가 모가지를 비틀어갖고 못 나가게 했을 가능성이 뭐 높죠. 뒷덜미 잡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어찌됐거나 먹혔잖아요. 먹혔으면 좀 하루 이틀 있다가 좀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급하게 오전 중에 이거를 몰아붙였을까 생각해보면 오후에 한동훈을 만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동훈이 분명히 이 얘기를 공식화하려고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의기양양해서 봤지? 내가 부산 내려가서 이걸로 당선시켰어 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먼저 터트린 것 같아요. 오전에. 결론적으로 이제 김건희는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현재로서는 조사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생으로 깡으로. 그런 입장이라서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이제 마포대교 순시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기본이고 직접 아마 국정회의 국정자문기관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어쩌면 영부인 최초로 그 보좌관 회의나 비서관 보좌관 회의나 아니면 정부 그 인사들 장차관들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를 대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국진당의 얼굴은 한동훈이 아니고 김건희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할 거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든 앞으로 빠르게 끌고 나갈 겁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김건희 위한 정책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신건강, 그 다음엔 개 관련 애완동물 이거, 그 다음에는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상위 군인들 같은 보훈복지 쪽에서 활약을 할 것이고 통일 관련된 논의 안에서도 김건희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무슨 짓거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힘을 보태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행정관들과 비서관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9할이 이미 김건희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당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쪽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올리거나 어떤 면담을 잡거나 스케줄을 잡으려고 해도 모든 게 김건희한테서 한번 필터링이 돼야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보고서, 국정보고서든 각종 정보보고서는 이것도 이제 제2집무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석열과 똑같이 열람하고 그에 대한 결재를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 하반기를 본인이 직접 관장하는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불법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 헌법적으로 김건희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걸 행사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권력을 준 적이 없는데 권력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김건희가 해온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지. 왜? 자리도 없고 관련된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려운 걸 남편 휴대폰하고 밑에 있는 똘마니들 데리고 해낸 게 김건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정권을 민주당한테 다음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의 얼굴은 나다라고 대놓고 나설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는 거죠.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기양양한 한동훈이 들어가갖고 오후에 얘기를 하겠죠.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발표를 했더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관전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관전이 아니라 계속 보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네. 이해합니다. 컴퓨터도 두 개를 지금 같이 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오전에 요구사항 3개죠. 이거 사실상 오후에 윤석열을 만나서 얘기해야 될 걸 미리 언론에다가 퍼뜨렸습니다. 맨날 언론을 향해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건의가 나타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오전에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대화활동 끊어라는 거지. 택도 없는 소리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하라는 얘기는 제발 김건희가 더 이상 관여 안 하게끔 김건희 수족들 잘라내고 대통령이 이걸 직접 해라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사람 심어줘라는 얘기야. 즉 대통령실 안에 있는 주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을 인적 쇄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사람 심어달라는 그 거예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집권 하반기를 한동훈이 사실상 바지로 앉죠. 이미 이 윤석열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야. 그냥 죽었어, 얘는. 죽은 오리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는 순간 행정 권력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냥 당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아니, 당이 근데 한동안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았지만 윤석열은
있는 덕이었던 적이 없어. 아, 그렇군요. 한 걔는 번도, 그냥 껍질이야. 한 번도, 실세였던 적이 없는 없는 애, 인물이니까. 그냥 김건희였잖아.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로는 실세였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인적쇄신 해라, 뭐 김건희 나대지 마라라고 얘기한들 윤석열은 그러겠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내 사정 알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네가 직접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김건희한테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럼 김건희가 알겠어요 이러고 들어갈까? 이 새끼 봐라. 절대 안 하죠. 이제부터 진검승부입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치고받고의 본격적인 백병전이 시작된다는 전조죠. 그래서 아마 오후 만남에서도 별다른 결과를 못 내놓을 거예요. 왜? 아, 당연하지. 선수를 쳐버렸거든.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야. 결론이 난 상태에서 아예 헤어지셔야죠. 조사 받으셔야죠. 이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다?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다? 한동훈을 낙마시켜서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김재원이나 자기가 심어놓고 싶은 사람을 심어갖고 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잠깐만. 검찰 쪽은 여전히 김건희가 잡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은 검찰 쪽으로 힘을 못 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라인이 밀렸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은 이제 지금 계속해가지고 건이 관련된 일단 그 캐비넷들을 풀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기소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큰 것들이 캐비넷들이 바닥에 있던 중량감 있는 것들이 더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부담 없거든, 꺼내놔도. 그래서 이것들을 터트리는 과정으로 제안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김건희를 공식 석상에 나올 수 없도록 일종의 이제 죄인 프레임, 처벌받지 않은 죄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갈 겁니다. 문제는 한동훈을 없앨 수 있는 카드를 김건희가 갖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 프레임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은, 언론이 전체가 다 받아 써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JTBC가 매일같이, 오늘도 저희 JTBC가 이걸 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 이게 원래 프레임들이라면 와 이거 언론에 쫙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을 치기 위해서 그동안 묵혀뒀던 카드죠. 한동훈이 이 댓글 부대 사조직을 돌렸다라는 거를 이제 당장 오늘 오후부터 기존에 있는 레거시들이 터트리면서 한동훈에 대한 도덕성 깎아내리기가 들어갈 거고요. 한동훈은 딸내미 건드리면 제일 쉽지 않나? 근데 딸내미로는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의 생각은 당규,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자기 돈으로 한 거, 대통령 여론조사 자기 돈으로 한 거하고 댓글 부대 운영한 거를 묶어가지고 한동훈을 윤리위원회에다가 처박는 거예요. 그래서 당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의, 이게 옛날 준석이한테 써먹었던 수법이니까 익숙한 수법이죠. 당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려가지고 대표직을 물러나게끔 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를 꾸려가지고 대표를 새로 뽑는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특검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에 대한 당 징계를 먼저 해서 비대위로 넘어가는 걸 먼저 할 거냐, 아마 요걸 놓고 내부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춰서 민주당도 특검법을 추가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5개가 또 의혹이 늘었어요. 김건희 관련된 특검이 5개 의혹을 보태가지고 13개, 뭐 이 정도 되면 종합 선물 세트죠.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얼마나 빨리 통과시키고, 뭐 당연히 거부권이 나오겠지만 나왔을 때 재부의를 할 거냐, 아마 이제 요 시기를 놓고 나름 민주당도 국진당도 뭔가 이렇게 그 짱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고 크거든요.
국정감사 안에 터트릴 것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이거를 몰아붙일 만한 동력이라든지 시간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정감사에 좀 더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아마 다음 달 회기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지금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 안에 김건희가 한동훈을 몰아낼 수 있는 속전속결의 작전을 필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이 또 하나의 관전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13가지 혐의 특검을 17일 발의한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날 김 여사를 오늘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압박을 한 겁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 국회 본청 의원과의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를 했고요. 오늘 접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3가지 수사 대상이 뭐예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이 추가가 됐고요. 네, 선거 개입이죠. 네, 그리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 통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부정선거했다는 의혹 사건. 사실 또 이건 더해졌습니다. 윤석열이 한 건데, 윤석열한테 이거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항상 여사님이 주가 돼가지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돼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거죠. 다음은요. 김건희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봐주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뺏고 그렇죠. 폭발할 수 있으니까 출장 서비스로 조사받고 그리고 조사는 받았는데 내용은 공표도 안 하고 결국 불기소한 이 과정 중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압력을 넣었을 거다라는 의혹인 거죠. 그렇죠. 또 뭐죠?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정말 화려하죠. 네. 야, 씨, 이건 뭐... 이것만 다 털어버리면요. 아직 이제 안 끼어 있는 거는 사실 직관적적으로 안 달려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이제 세관이에요. 세관의 마약 유통. 그거는 세오? 예, 그거는 세오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쭉 하시는. 그거는 세오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까를로스 홍까지 같이 묶어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거는 하나 빠져있지만, 나머지 모든 국정농단에 대한 것들이 이 13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의 입장은 그거예요. 저거 내가 살려면 받기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저걸 바꿔놓은 다음에 국짐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도 사실은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댓글에서도 한가바는 쫄보다, 한운도시는 쫄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쫄보가 이걸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 쫄보가 이걸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응. 김건희랑 합의를 치면 좋은데 그렇죠. 깐죽깐죽거리면서 권력을 내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을 권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는 주로 이제 말로 협박을 해보는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하면 다 맥혔었단 말이야, 그동안. 안 맥히는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인 거야. 왜? 법을 알기를 개똥으로 알거든. 법이 나를 어떻게 건드릴 건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한동훈은 물리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법뿐이거든. 아니 본인이 검찰일 때야 말로 했으면은 되지. 지금은 본인이
허수아비 훈도시 하나 걸치고 있는 애잖아. 지가 훈도시 하나를 걸치고 있는데 말만 계속 해라라고 한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훈도시가 무섭네? 이러고는 저 훈도시 안에 뭘 감췄을지 무서워서라도 해야겠구나라고 김건희가 잘도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님 말씀, 조상님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말보다는 주먹이 가깝고요. 네. 그러니까 왜 주먹을 놔두고 말로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배운 한동훈하고 이 몸으로 실천한 김건희하고는 이게 어떤 그 적응력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러겠네, 건이가. 이래서 훈도시 네가 나보다 아래라는 거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너는 공부 잘해갖고 그 자리 갔지? 나는 기술 배워서 이 자리 왔어. 지금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입장에서도 김건희를 못 몰아내게 되면 자기 정치 어떤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명태균 문제, 이런 문제,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존재하는 이상 명태균 리스트 없어요. 김건희가 자기 권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을 처벌하거나 명태균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냐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양쪽 다리를 두들겨 볼 수 있는 게 김건희는 자기 권력을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 뺏으려고 들면은 아마 기를 쓰고 발악을 할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새로운 내관으로 이제 이게 다 끝났으니까 예, 이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끝났어. 법적으로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내관으로 등장하는 게 명태균의 이권 개입. 그 이권 개입의 동조로 김건희가 동조한 일종의 이 김건희 윤석열이 연관된 그림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뉴스타파가 제기를 했던 국가정책사업, 그러니까 뭐 제2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하고 전국에,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업공단들을 다시 발표하는 이 국정정책이 사전에 명태균과 조율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그 의혹이 앞으로 또 새로운 내관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얘기는 더 떠들어 봐야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제. 늦은 거야. 이게 청담동이랑 비슷한 그거 돼버린 거지. 흘러간 이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 정권을 끝낼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가 아닌, 김건희를 사실상 이제 실체로 인정을 해야 돼. 김건희가 사실상 이 나라의 실세임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권력과 그 부정을 노골적으로 파내는 이 방식으로 나가야만 내부적으로 김건희를 처단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민주당의 힘이나 법적인 힘이나 그 어떠한 기소도요, 지금은 김건희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에서 김건희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남용, 이권 개입 아무것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는 내부에서 쳐야 돼요. 국진당 내부, 검찰 내부에서 쳐줘야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 외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게 지금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직시를 하자고. 우리가 북한이랑 뭐 미국이랑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실제 가졌거든. 그리고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대화 내지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린 이제 누구를 응원해야 된다? 한동훈을 응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원이라면 좀 뭐하지만 한동훈의 손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에 대한 부분도 2부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는 명태균을 사실상의 우군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명태균이 입 닫아버리면 이 명태균 관련된 모든 의혹도 어떠한 검찰도 어떠한 법률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명태균을 우리 편이라면 좀 그렇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익 제보자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이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친절한 엄마님이 아니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있는 것처럼 썼으니까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썼는데 썼다는 증거가 없어. 라인이 없잖아. 직접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나눠주고 아니요. 했다는 게 없잖아. 아니 저기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게 법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관련된 모든 선고 안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대법원장 그 결심 판결에서 그게 났잖아요. 주어진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거야. 도이치모터스에 그렇게 많은 증언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법이 판단해버리면 죄가 없는 게 되잖아. 이걸 몇 번을 당해놓고 아직도 법을 믿고 있어? 뭐 행정적인 절차를 믿고 있냐고.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 이게 죄가 있다라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김건희의 신성 불가침을 건드릴 방법이 없다고.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냐고. 2년 반을 당해와놓고. 인정해야 깨트릴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